전세 매물 급감, 전세가가 다시 오를까? 지난주 토요일 아침 50대 후반의 박 씨는 부동산 앱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수십 개씩 올라오던 전세 매물이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 있었습니다. 딸 내외가 전세 계약 만료를 2달 앞두고 있었는데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5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요즘 전세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있어도 금방 나가고요. 그날 저녁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전세가가 다시 치솟는 것은 아닐까? 딸 내외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전세 매물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세가 하락으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 씨의 딸은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젊은 부부입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딸은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3년 전 전세로 들어간 아파트는 당시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를 다시 놓지 않고 직접 살 계획입니다. 계약 만료되면 나가주셔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딸 내외는 급하게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 전세 매물을 찾았지만 나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근 단지들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혹 나오는 매물은 가격이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3년 전 5억이었던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가 이제는 5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5천만 원을 더 구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씨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자녀들 결혼시키고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다시 돈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누구는 아들 내외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당분간 같이 살게 되었다고 했고, 누구는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해서 노후 자금을 꺼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세 매물이 급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금리가 급등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아봤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 금리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5억 원을 1년만 예금해도 상당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반면 월세로 전환하면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집주인들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이자 수입과 월세 수입을 비교했을 때 월세가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집들이 속속 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박 씨 딸 내외가 살던 집의 주인도 비슷한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직접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 하락하던 집값이 최근 들어 안정세를 보이거나 오히려 오르는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를 놓으면 나중에 집값이 오를 때 팔기가 어렵다. 차라리 지금 비워놓고 때를 기다리는 게 낫겠다. 혹은 전세 사고가 빈번한 요즘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세를 놓을 필요가 없다. 내가 직접 살거나 비워두는 게 안전하다. 세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전세 사기 사건들이 집주인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전세 사기 소식이 들려오면서 집주인들도 불안해졌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내가 제때 줄 수 있을까? 혹시 내 집도 깡통 전세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차라리 전세를 놓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 년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예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새 아파트가 줄어들면 당연히 전세로 나올 매물도 줄어듭니다. 보통 새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물량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박 씨는 이런 이유들을 듣고 나서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세가는 다시 오르는 걸까요? 딸 내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심스럽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세가가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매물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여전히 있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학군 지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서는 전세가 상승 압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세가가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세 수요 자체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점점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결국 그는 직접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고 딸 내외와 함께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씨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지역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전세 매물이 정말 귀한 반면 어떤 지역은 여전히 매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인기 지역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찾아봐야 했습니다. 둘째, 월세 전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세만 고집했지만 계산해보니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적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돈을 한꺼번에 묶어두는 것보다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딸 내외와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딸 내외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박 씨 딸 내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 살던 곳보다 조금 외곽에 있지만 교통에 나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반전세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은 조금 낮추고 월세를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박 씨가 보증금 일부를 보태주고 딸 내외는 월세를 감당하기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번 고민하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현재 전세 시장의 상황은 많은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우리는 주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전세여야 할까요? 꼭 특정 지역이어야 할까요? 꼭 큰 평수여야 할까요? 때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한 곳에 정착해서 평생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삶의 단계에 따라 거주지를 바꾸고 필요에 따라 주거 형태를 조정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중장년 세대인 우리도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특별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박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늘 변한다는 것,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가 변동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시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자녀의 전세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혹은 본인 직접 전셋집을 구하는 중이신가요?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지혜를 모으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어떤 형태로 살든, 가족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큰 부담을 지고 무리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전세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입니다. 때로는 오르고, 때로는 내리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지혜로운 해답이 찾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보금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